네, 안녕하세요. 과거맨입니다. 오늘은 기생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제가 자주 쓰는 용품 두 가지를 준비해 두었고요. 실제로는 좌측은 양식어류 구충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식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수산용 제품이고요. 옴니쿠어는 가축용 이제 구충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제품은 약국에서 동물병원, 동물 그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구매는 안 되고요. 택배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병원 약국에 말씀을 드리고 예약하고 나서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 두 제품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용량이 되게 많아요. 물론 소분해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체수가 워낙 많고 주기적인 기생충 검역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아쿠아 파워 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액체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네,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점도가 높은 액체로 되어 있고, 이 아쿠아 파워 시드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프리지퀀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가미 흡충 이런 것도 흡충류에 영향을 줘서 흡충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잊어버릴까봐 여기 잠깐 써놨는데, 이 아쿠아 파워시드는 프레지컨텔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본항에 뿌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약육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픈 친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픈 친구들을 이렇게 떠서 1리터가 되는 물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약육을 하겠죠. 뭐 콩도를 넣어줘서 산소를 공급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아쿠아파워 시드를 적당한 양을 넣어서 4분간 혹은 3분간 약육을 해준 후 건져서 다시 본항으로 돌려주는 것을 분리해서 치료한다고 해서 그 분리 약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약육을 해주고 다시 물고기만 돌려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양은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경험치인데, 보통 이 흡충이라는 게 우리 치어 때 바늘꼬리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치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리터에 0.3에서 0.5ml를 넣고요. 주사기, 작은 주사기, 1mm 주사기가 많으면 좋습니다. 치어의 경우에는 3분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본항으로 돌려보내주고, 성어의 경우에는 0.5mm에서 1mm까지 진행을 해주고 4분 정도 진행을 해줍니다. 약육 후 본항을 꼭 돌려주고요. 물은 1리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 파워시드는 치어 바늘꼴이나 아가미 흡충, 아가미가 빨개지거나 하는 현상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고요. 굳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요즘에는 프리지컨텔만 소분해서 분양하시는 어이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크게 안 사도 되십니다. 충분히 작게 소분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흡충이나 외부 충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는 크게 뭐 이것만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옴니쿠어는 어디다 쓰느냐? 우선 옴니쿠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이건 액체형이 아니라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말형이고요. 어항에 넣을 때는 조금 흔들어서 녹여준 다음에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옴니쿠어는 어떨 때 쓰느냐?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실제로 이 옴니쿠어는 내부 기생충입니다. 외부에 있는 기생충용이 아니라 외부 기생충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사람도 흔히 무슨 다졸 해가지고 뭐 기생충약 주기적으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가축과 반려동물들의 그런 적당량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뭐 분기별
거의 3달, 2달에 1회씩 구충을 해주고 있고요. 구충은 약 한 일주일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쿠어 산, 옴니쿠어 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쿠아 파워시드랑은 반대입니다. 전체적인 약육이 필요합니다. 전체 약육이라고 함은 이렇게 분리 약육이 아니라 이렇게 어항 전체에 어항에 뿌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있는 상태에서 고기들에게 뿌려주는 걸 의미합니다. 전체 약육할 때 용량은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항이 딱 2개라서 저는 그냥 1.8g으로 통일해서 넣거든요. 조금 큰 어항은 2g 정도 넣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어항에서는 자기의 어항이 작다 하면 1.5g, 자기의 어항이 좀 크다, 이자 광폭 정도 된다 하면 2.5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한번 넣으신 다음에 그 이틀 후에 환수를 쭉 해주시고, 그 후에 다시 한번 환수한 물량만큼의 요 아쿠아산을 옴니쿠어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째 날에 1.5g을 30배럭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100%를 갈아주면 다시 1.5g을 넣어주면 되는데, 보통 50%, 30% 환수해 주시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다시 1.5g에 30%를 넣어주라는 얘기겠죠. 저의 경우에는 다 100% 환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해진 용량을 그것보다 조금 적게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넣습니다, 보통은. 그럼 옴니쿠어는 내부 기생충에 사용하는데, 그럼 내부 기생충이 있는 증상은 뭘까? 저는 보통 배마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배마름은 정말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어항에는 많은 시간 동안 한 반년? 여기 물방 이사하고 나서 반년 정도 안 되게 지금 구충을 안 해줬습니다. 옴니쿠어 안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배마름 개체가 지금 2마리 정도 생겼는데, 그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어항입니다. 좌측에 있는 어항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항상 그 기생충 검역과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주는 어항이고요. 우측에 있는 어항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동안 검역을 안 해주다가, 여기 보이시죠? 11월 30일에 최초로 옴니쿠어산으로 약육을 한번 해주고 물을 갈아준 상태입니다. 자, 여기 이 개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배마름이라고 하죠. 배가 완전 말라버렸죠. 꼬리도 적고, 여기 이 친구도 그러네요. 자, 이렇게 암컷항임에도 불구하고 알배도 안 차고 통통하지도 않은 옆에 친구들과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개체들을 흔히 배가 말랐다고 하는데, 옆에 어항 보시죠. 그런 개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에 의한 질병이 아니고서야, 수온 쇼크도 아니라면, 내가 멀쩡하게 기르고 있는 어항에서 갑자기 한두 마리씩 이렇게 배가 말라버린다면 그것은 내부 기생충일 확률이 있다라고 평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런 현상이 무조건 100% 내부 기생충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고기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장염에 걸린 걸 수도 있고, 그냥 뭔가 잘못 먹어서 탈난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실험을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 기생충을 구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기들에게 신호가 온다. 그런 신호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온다. 저는 지금 제 어항의 컨디션에서 이 두 친구가 걸린 건 내부 기생충이 확실하고요. 네, 제가 거의 고기를 한 초등학교 때부터 길렀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길렀는데 100% 내부 기생충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도 좀 끼가 있고요. 그래서 11월 30일에 첫 번째 약육을 해주고 이틀 후에 80% 가까이, 거의 대부분 환수를 한 다음에 다시 옴니쿠어산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친구들에게 다시 옴니쿠어산을 넣어줘서 2차 기생충 제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걸린 친구가 하나, 둘, 육안으로 보이는 심각한 친구는 2친구고,
증상이 있어 보이는 친구 한 친구 더 있네요. 움직임도 이쪽 개체에 비해서 좀 비교적 덜 활발합니다. 보이시죠? 네, 느낌이 다르죠? 건강한 친구들과 조금 덜 건강한 친구들에게서의 먹이 반응 차이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피를 기르시면서 구충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연한 움직임의 차이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바늘꼬리가 왔을 때는 아쿠아 파워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수질에 의한 질병일 수도 있으니 좀 전문가에게 한번 좀 증상을 물어보시고 정확한 병명을 확인을 하시면 아쿠아 파워시드를 이용해서 흡충은 제거가 된다. 외부 기생충. 내부 기생충의 경우 장에 붙어 있는 그런 기생충의 경우에는 이 옴니쿠어로 제거가 되며 옴니쿠어의 경우에는 전체 어항으로 약육한다. 아쿠아 파워시드는 빼내서 따로 분리해서 약육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이제 제가 주로 보고서 하는 건데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양을 줄여서 천천히 좀 결과를 보시고 자신의 물고기를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가 기르면서 그냥 느껴서 이렇게 적어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고기가 많이 아프면 그 의사분을 꼭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두 제품, 이 제품이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6, 7만원. 이 제품이 한 2만원 정도 해서 두 개 제품을 합치면 약 한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10만원 정도면 정말 일반 가정집에서는 계속 고기들 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 두 가지면 기생충 관련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됐고 기타 다른 뭐 OTC나 뭐 그 메틸린 블루 이런 것도 사용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옴니쿠어는 꼭 여기 뒤에 산 붙어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알갱이로 사시면 녹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옴니쿠어 산과 파워시드를 구매를 하셔서 이 용량에 맞게만 사용을 하셔도 고기들을 어느 정도 치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것들은 약국에서 꼭 물어보시고 가능하시면 물고기 관련된 수산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검역에 사용하는 오늘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는 사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 바늘꼬리가 없어서 이 친구를 좀 한번 어항에 넣어주는 영상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참고하시라고 찍어보겠습니다. 검역도 그렇고 기생충 관리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하셔서 건강한 물고기 기르시길 바랍니다.